이게 토이스토리? 에이. 야, 이 키보드 일체형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 야, 나온 지 좀 됐는데 지금에야 구하게 됐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거 키감이 안 좋아 이거. 야, 이거 너무 텐션도 강하고 키보드가 정말 에러네. 야, 이거 뭐 성능도 라즈베리 파이 4랑 똑같아서 문서 작업용 아니면 인터넷용인데, 아, 이 키보드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별로 안 좋네. 아, 이게 또 문제네. 에이.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키보드에 싱글보드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가 장착된 라즈베리 파이 400 제품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와 일체로 나온 PC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와 똑같은 성능을 가진 파이 400이 탄생이 되었고, 이렇게 키보드 일체형으로 P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니터나 TV에 연결하고 전원만 공급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라즈베리 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다 늦게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 라즈베리 파이 4, 제가 상당히 많이 쓰는 제품인데 이게 뭐 이제 지금 거의 가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뭐 조만간 풀린다고는 하는데 너무 비싸죠 이거. 특히 8기가의 경우는 뭐 너무 비싸서 좀 사기가 아깝습니다. 이 제품과 똑같은 성능인데 이 파이 400의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70였는데 뭐 환율 계산하면 8만원 돈인데 뭐 7만원에 지금 팔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저도 그걸 샀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 분해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기판이 깁니다.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해볼까 싶었는데 기판이 또 너무 길어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런 점도 있고, 이 키보드가 정말 너무 탄성도 강하고 타이핑 하다 보면 이 모서리를 누르면 타이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케이스인데 예전에 나왔던 라즈베리 파이 키보드와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뒷면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은 키보드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키보드 일체형 PC이기 때문에 키보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키보드를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판매가 안 돼서 뭐 재고가 쌓여서 아직까지 가격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라즈베리 파이 400, 이 내장된 라즈베리 파이는 파이 4와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타이핑, 웹서핑 이 정도인데 키보드가 조금 애매하죠. 네.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것을 뭐 기계식 키보드 혹은 커스텀 키보드로 개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자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를 하나 구매해서 그 안에다가 그냥 넣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국 유튜버들이 만든 제품들을 보면 뭐 3D 프린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만드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뭐 많은 분들이 따라 할 수가 없죠. MSX2 형식으로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 또 하긴 하겠죠.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를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뭐 아무리 저렴해도 이 키보드와 뭐 비교가 되질 않죠. 네,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사이즈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안에다 집어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일체형 키보드로 한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만들어놔도 잘 안 쓸 것 같아서 저렴한 걸로, 정말 저렴한 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하나씩 분해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즈베리 파이 400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 400은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타 피크 등을 이용해서 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3mm) 상당히
두꺼운 철판을 방열판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뭐 몇 시간 정도 사용해도 이 키보드 위로 열이 안 올라온 것이 바로 이렇게 엄청 큰 방열판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열판까지 아마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개조를 위해서 어디 넣어서 사용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오래된 넷북 이런 거 개조할 때 사용하기에는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연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버 제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키캡을 지금 빼냈습니다. 네, 키캡 리무버가 없기 때문에 뭐 기타 피크로 그냥 대충 빼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도 또 바로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분해가 까다롭네요. 네, 와, 공간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기둥들을 몇 개를 제거해야 될 텐데, 제가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제거를 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방열판으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판의 각종 플라스틱들을 정리를 해 주었고, 이제 문제가 되는 요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각종 포트들이 들어갈 자리들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 초음파 커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제가 이 키보드를 놓으니까 이쪽도 뭐 꽉 닫히진 않는데 위에가 많이 남습니다. 이 정도. 아, 많이 남죠. 네, 아무래도 뭐 이 GPU, 이 플라스틱, 그리고 제일 많이 튀어나온 이 램포트에 닿는 것 같습니다. 요게 낮아져도 아마 살짝 더 닿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걸 낮추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램포트를 제거하고, 어차피 뭐 와이파이로 쓸 거니까, 그리고 GPU 플라스틱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살짝 구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닿아서 여기도 제거를 하고 납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납땜은 케이스 가공이 끝난 다음에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완벽하게 닫히진 않지만 네, 이 정도 뜹니다. 뭐 떠도 할 수 없죠 뭐. 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케이스를 더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들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판을 고정시킬 차례입니다. USB 2.0은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멍을 뚫지를 않았습니다. 고정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퍼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티를 쓸 때마다 댓글이 달리죠. 저것은 무엇인가요? 저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영어,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다 댓글이 아주 다양하게 달립니다. 이것은 퍼티입니다. 이것은 두 물질이 만나서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쓰냐면 매우 단단하게 접착되고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네,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면 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만큼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고 바로 손을 씻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서 바로 손을 씻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묻고 나면은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표면에 잘 안 묻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면에 묻으면 아무래도 마감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뭐 안쪽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바깥에서 할 때는 약간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단단하게 되는 데는 뭐 최소 15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작업을 해놓고 단단한 물체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저의 경우에는 뭐 제 책상 위에 있는 이 스피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살짝 뭐 또 손으로 좀 눌러줘야 되겠죠. 네,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나서 네, 잘 굳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걸 이 밑으로 뺐는데 전선이 이런데 끼게 되면 나중에 단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치를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납땜을 하고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뚜다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뜨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맥 빠진 뚜다시 되겠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열판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또 이 스펀지를 빼고 네, 이 캡톤 테이프를 통해서 또 절연 작업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 캡톤 테이프도 퍼티만큼 많이 물어보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네, 이것은 캡톤 테이프입니다. 네, 이것은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해주고 절연이 되고 또 열에도 강합니다. 전기 DIY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만 좀 물어보면 좋겠지만 또 아마 이번 영상에서도
영상 스킵하시는 분들이 또 물어보겠죠. 아, 유튜브 뭐 댓글 봇 같은 거 안 만들어주나? 자동으로. 그것은 캡톤입니다. 그것은 퍼티입니다. 그것은 열에 강하고 단단하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뭐 이렇게 자동으로 댓글 달리면 참 좋을 텐데. 네, 뭐 얘기하면서 붙이다 보니까 삐뚤어졌네요. 네. 네, 이 캡톤 테이프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저렴한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뭐 퍼티의 경우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력본드로 유명한 회사 있죠. 네, 저는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제품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제 또 납땜 작업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USB 케이블이 맨 처음에 5개였는데 하나는 접지입니다. 뭐 절단해도 되는 기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단을 했습니다. 네, 기판에 친절하게 핀이 어떤 핀인지까지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아, 이 마지막이 접지고 여기가 5V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뚜닷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할 수 없지. 네, 나사 기둥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에만 나사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 빼고 사이드 쪽에는 다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밑에는 그래도 닫히네요. 정확하게. 이제 키캡을 닫아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 이게 있었네요. 어렵게 뺐는데.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키보드에서 거대한 기계식 키보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작업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쪽 포트 쪽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뭐 납땜도 2군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납땜을 안 하실 분은 케이블을 이쪽으로 빼서, 제가 USB 2.0 하나를 없앴는데 그쪽을 하나 남겨두고 케이블을 빼서, 좀 보기는 안 좋겠지만 이렇게 꽂았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케이블을 또 PC에 연결하면 그냥 일반 키보드로도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쪽이 조금 많이 떴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열판 보이시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지널 파이 400 키보드를 분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SD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조금 더 빠른 실행을 위해서 USB 3.0 USB 드라이브에 OS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도 해서 2.14기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마우스 연결을 하고 HDMI 케이블도, 이게 또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또 어둡게 해놓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렴한 키보드인데도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OS 부팅이 되었습니다. 불을 켜니까 좀 초라합니다. 네, 해상도가 4K로 잡혀 있어서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좀 잘 보기 위해서 해상도를 일단 조정을 하고, 네, 1080p로 일단 부팅을 했습니다. 네, 또 기계식으로 바꿨는데 또 타이핑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이 오리지널 키보드보다 진짜 한 10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이 키보드만 나와서 파는 것도 뭐 $10 후반대 이 정도 가격인데, 이 기계식 키보드 이 제품보다 한 $10 정도, $10,000 정도 비싼 제품인데, 네, 정말 바꾸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4기가 램에 CPU 사용량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일반 아이들링 시에는 CPU 사용량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오버클럭 하는 방법은 이렇게 config txt에 들어와서 오버볼테이지 6 그리고
ARM 프리퀀시, 이게 CPU 클럭인데 2147 이렇게 해주면 지금 현재 클럭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프로그램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파이 400으로 처음 라즈베리 파이를 접하시는 분들은 파이키스라는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면 여러가지 이 원래 라즈베리 파이나 리눅스 계열이 프로그램 설치하려면은 설치 코드를 터미널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검색하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여러 에뮬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찾으려면 어렵죠. 여기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게임도 있고, 게임 보시면 네, 뭐 디아블로 2, 뭐 GTA 3, 하프라이프, 네, 여러 게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에서는 뭐 코디도 있고, 동영상 감상 등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코디 설치하면 편하죠. 문라이트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줌도 있고, 요새 많이 사용되는 줌도 있고, 벌칸 드라이버도 있네요. 한번 설치해 볼까요? 네,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데 벌칸 드라이버까지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걸려서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아블로 2, 뭐 오픈보어, 에뮬레이터, PPS, SPP, 그리고 레드림,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까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스타크래프트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실행이 되었습니다. 오리지널과 브루드워를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파이키스 보셨습니다. 네, 뭐 여러가지 제가 프로그램을 깔아놨습니다. 네, 웹브라우저는 크로미움을 사용하면 되고, 네,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또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뭐 동영상 플레이어는 VLC 미디어 플레이어, 예전에 제가 한번 해봤었죠. 네, 뭐 2K 영상까지는 무난하게 플레이가 됩니다. 이제 PSP를 보시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작동은 역시 어렵습니다. 특히 갓오브워의 경우에는 뭐 어렵죠. 조금 전에 벌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칸이 나옵니다. 원래는 오픈GL 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네, 벌칸으로 놓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프레임, 25프레임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오픈GL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해봤을 때는 오픈GL이 조금 더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불칸보다는. 대각선이 어렵네요. 이걸로 키보드로 하니까 대각선이 어렵습니다. 네, 에뮬레이터 성능은 뭐 이 정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OS 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었던 이 중국산 공기청정기 내부를 제거하고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었던 기기인데, 이거 할 때 제가 윈도우즈 11 ARM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렸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파이 400에도 윈도우즈 11 ARM이 설치가 됩니다. 이 파이 400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가 듀얼 스크린을 지원하기 때문에 듀얼 스크린으로 한번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스크린, 한쪽은 이렇게 세로로 해서 윈도우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브라우저 2개 정도는 띄울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버겁습니다. 네, 이쪽에는 넷플릭스, 이쪽에는 유튜브. 네, 뭐 뜨긴 뜨는데 뭐 이렇게 원활하진 않죠. 네, 아마 영상 2개는 동시에 실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2개는 버겁네요. 일단 넷플릭스가 먼저 뜨네요. 어떻게 유튜브가 먼저 안 뜨고. 네, 영상 2개는 어렵고 뭐 네, 이제 잘 돌아갑니다.
720p로 재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창 2개 띄워놓고 뭐 타이핑이나 뭐 그 정도 가벼운 거 2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니터 하나 사용하는 것은 웹서핑 하기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라즈베리 파이 기기들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셨듯이 방열판이 두껍고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열도 거의 안 올라옵니다. 네, 뭐 유튜브, 넷플릭스 외에도 뭐 이렇게 일반적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설치가 안 돼서 동영상이 살짝 느리긴 하지만 뭐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가성비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파이 400으로 커스텀 키보드를 이용해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납땜을 못해도 USB 케이블을 밖으로 빼서 그리고 이 키보드도 조금 더 큰 10키리스가 아닌 풀사이즈로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납땜을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개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 4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400을 현재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키보드까지 튜닝을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